백승재 기자의 뉴스 와이. 자, 백승재 기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중부일보 백승재입니다. 예. 자, 지난 2020년 1월 20일에는 질병관리본부가 중국 우한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해외 유입 확진 환자를 확인해서 국내에서 첫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온 날입니다. 코로나 발생 2년을 3일 앞두고 있는데요. 백승재 기자가 오늘을 포함해서 3일 동안 포스트 코로나 인천의 미래는이라는 제목으로 미래 모습을 그려보기로 했는데요. 자, 그래서 오늘은 도시의 변화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텐데 설명을 좀 해주시죠.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사람의 축적화가 된 곳이 도시인데 포스트 코로나 시대엔 사람들이 도시에 모여야 할 필요가 없어질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첫 확진자가 2년 전에 인천에서 나왔는데요. 이때부터 코로나19는 인천을 포함해 대한민국 전 세계를 혼돈으로 빠뜨렸고 기존 질서는 과거가 되고 있으며 새롭게 판이 바뀌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비대면 문화가 확산하고 있고 4차 산업혁명, 특히 인공지능의 발달로 경제체계가 급변하고 있는데요. 먹고 사는 방법이 달라지고 있는 것이고 이는 새로운 질서가 등장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앞으로 5년 뒤, 10년 뒤 그 이후에 이 도시의 미래 모습이 지금과는 상당히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 도시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어떻게 변할지를 설명하기 전에 우선 네. 도시라는 개념부터 좀 설명해 주시죠. 네, 신은 인간을 만들었고 인간은 도시를 만들었다. 이런 말을 혹시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는데요. 바로 인간이 도시를 만드는 것은 신이 인간을 만드는 것만큼이나 획기적인 일이라는 의미로 카우퍼가 남긴 말입니다. 본래 도시라는 말에는 도읍, 즉 정치 또는 행정의 중심지라는 뜻이 있고요. 또한 시장, 경제의 중심지라는 뜻도 함께 내포되어 있습니다. 조선시대 도시는 이러한 말뜻에 적합한 것으로 한성을 비롯해서 공주, 대구, 전주, 평양, 의주 등지는 정치적, 행정적 중심지이자 전국적인 상거래의 중심지이기도 했습니다. 오늘날의 도시는 산업혁명 후에 기계 문명으로 공업 제품이 대량 생산 및 거래되면서 성장했고요. 이는 고용 기회를 증대시키고 많은 사람들이 도시로 유입하게 됐습니다. 예. 자, 그렇다면 포스트 코로나 시대 인천을 포함한 도시는 어떤 모습일까요? 도시를 연구하는 학자들은 도시 공간의 구조가 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모이기 때문에 도시였고 도시의 성장 원동력은 인구 집중이었는데 앞으로 사람들은 비대면 활동이 일상으로 받아들여져서 도시에 모일 필요성이 줄어들기 때문인데요. 서종국 인천대학교 도시과학대학장은 사람들이 도시에 모여 활동할 일이 약화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서 대학장은 예전에는 사람들이 도심에 집적하고 도심과 가깝게 주거하는 경향이 있었는데 최근 세계적인 도시의 모습을 살펴보면 사람들이 외곽으로 옮기는 추세라고 전했는데요. 사람들은 앞으로 교통이 발달한 도시보다는 충분히 삶의 여유를 즐길 수 있는 도시 밖에서 지낼 것이라면서 교통도 도시에 집적되지 않고 분산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서 대학장은 비대면 활동이 발달하면 극단적인 경우 도시가 해체될 것이라고 보는 학자들의 견해로 전했습니다. 정보통신혁명으로 미래의 도시는 집중이 아닌 플랫, 즉 평평해진다는 것인데요. 사람들이 코로나19로 재택근무를 하면서 도시 분산화를 경험했고 도시 해체가 어쩌면 빠른 시일 내에 다가올 것이며 이는 발달된 정보통신이 가능하게 해줄 것이라고 예측하는 학자들이 많다는 게 서 대학장의 설명입니다. 네. 그렇다면은 인천도 마찬가지로 그 도시의 모습이 변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 서 대학장은 인천 중에서도 도심과 신도시, 경제 자유구역이 그동안 서울과의 접근성이 좋아서 각광을 받았는데 앞으로는 이 같은 현상이 약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더욱이 인천은 그동안 서울과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교통 인프라 설치에 투자를 많이 했는데 이를 지속할 경우 앞으로 먼 미래에는 과잉 투자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는데요. 예. 재택근무가 강화되면 인천에서 서울과의 출퇴근 인구수가 줄어들어서 역세권의 의미가 없어질 것이라면서 외곽에서 쾌적함을 주는 장소를 뜻하는 단어로 어메너티를 말하는데요. 이 어메너티의 가치가 높아질 것이라고 봤습니다.
허 대학장은 도시계획을 할 때 정치적인 요소를 더 이상 개입하면 안 된다면서 인천이 서울과의 접근성 강화를 위해서 교통 인프라를 설치한다는 것은 이제 더 이상 전근대적 방식이 됐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은 도시의 기능이 약화가 되면은 뭐 예를 들어서 기업이 도시 외곽으로 이전을 해도 경제 활동에는 뭐 문제가 없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경제활동이 문제없이 작동할 것이라고 보는 학자들의 의견이 상당수인데요. 정상훈 가천대 도시계획 학과장은 판교의 사례를 예를 들면서 이미 현재 진행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판교의 경우 언택트 기업이 많은데 이들 기업의 노동 인력은 전통적인 고용 안정보다는 흥미에 맞는 프로젝트에 따라서 직업을 선택하는 경향이 있고 결국 도시 네트워크 형성 개념은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또 정 학과장은 도시 구조가 동네 상권을 중심으로 발달할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프랑스 파리가 15분 도시를 내걸고 있다고 언급하면서 앞으로 도시의 모습이 동네에서 대부분 기초적 활동이 가능해지고 핵심 상권의 기능은 약화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예. 뭐 여하튼 모든 생활의 그 패러다임이 바뀌어가고 있는데 솔직히 좀 뭐랄까요, 적응해 나가기가 너무 시간이 빠르듯이 모든 게 빨리 바뀌고 있어서 참 적응해 나가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예. 자,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내일 뵙죠.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뉴스와이 중부일보 백승재 기자와 함께 했습니다.